시조 피시면 되고요. 시조 오늘 몇 개 하더라? 6개, 6개 같은데요? 해보고 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진짜 6개죠? 6개 합니다. 자, 40페이지 피시면 돼요. 40페이지. 시조 40페이지. 자, 첫 번째 시조부터 가시면 이 시조는 별로 할 게 없어요. 네. 정철의 시조고요.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이 시조가 의미가 있는 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설 시조입니다. 자, 사설 시조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사설 시조가 뭐죠? 사설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 중에 초장이나 중장이 길어진 거를 사설 시조라고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중장이 길어진 걸 사설 시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정철의 평소 모습을 잘 보시는 시조예요. 이 정철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운동별곡, 3인곡, 송민곡으로 힘들게 하지만 네, 개인적으로 술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술 좋아하는 그 모습이 들어가 있는 시조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한 잔 먹새 그려. 술이겠죠? 또 한 잔 먹새 그려. 꽃 꺾어. 산 놓고. 산 놓고는 산 가지라고 해서 조선시대 때 숫자를 세는 숫자 놀이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산 가지를 이렇게 넣고 빼고 하면서 산수 놀이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숫자를 세면서 무진무진 끝없이 먹새 그려. 뭘요? 술을요. 이렇게 먹으면 죽어요. 이렇게 먹으면 안 돼. 자, 이 몸이 죽으면 그거 죽잖아요. 자, 이 몸이 죽으면 지게 위에 거적 덮어 주리업 졸라매어 가나 유소보장에 만인이 울어내나 많은 사람들이 울지만 어옥새 속새 덮가나무 백양숲에 가기 곧 가면 누른에 흰달 가는 비 굵은 눈 소소리바람 회오리바람 불 때 누가 한 잔 먹자고 할 것인가. 자, 이런 얘기요. 자, 살아있을 때 술 먹어야지 죽으면 술 못 먹어. 아무도 죽으면 술 권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술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물며 무덤 위에 잔나비 원숭이 휘파람 불 때 뉘우친들 어떠니? 뭘 뉘우쳐요? 아, 살아있을 때 한 잔 더 먹을 걸 이렇게 뉘우친들 뭐 하겠느냐? 술 먹어야지. 그래서 술을 먹고 싶은 그 마음을 이야기한 시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술 좋아하는 이런 거는 어떻게 정리하시면 되냐면 호방한 성격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남자다운 호탕한 호방한 성격. 자, 그리고 41페이지로 합니다. 벌써 하나 있어요. 5개 남았어요. 자, 오늘 강호사 시간입니다. 자, 강호사 시간은 우리나라 최초의 연시조 작품이에요. 연시조가 뭐죠? 연시조는 시조가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있는 걸 시조 한 수라고 합니다. 1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같은 주제로 시조가 여러 수 모여 있는 것을 연시조라고 합니다. 이 강호사 시간은 말대로 자연의 사계절을 노래한 것인데 이것이 최초의 연시조 작품. 되셨나요? 자, 그리고 이 강호사 시간은 그 진적고 가시는 1학년 분들은 1학년 때 시험 범위예요. 나머지 분들도 꼭 아셔야 되는 필수 작품입니다. 보세요. 자, 강호의 봄이 드니 강호, 강하고 호수 그러니까 자연의 봄이 드니 자, 계절별로 간다고 했죠? 봄이 됐더니 어떻게 돼요? 미친 흥이 절로 난다. 미친 흥은 크레이지 흥이 아니라 참을 수 없는 흥, 넘치는 흥 그런 흥이 저절로 나는구나. 되셨나요? 봄이 되니까 흥이 나요. 자, 그래서 탁뇨 개변에 탁주를 마시며 노는 시냇가에 금리너가 안주로구나. 요 이는 오타 아니에요. 가합니다. 주격조사예요. 그래서 탁주를 마시며 노는 시냇가에 금리너가 안주로구나. 자, 이렇게 뭐하고 있죠? 탁주예요. 소주 안 마셔요. 탁주 마시고 그리고 또 뭐예요? 소고기 아니라 물고기 잡아서 먹고 있죠. 자, 어떤 음식? 소박한 음식. 소박한 음식 사사성어로 반사 표현하고 있네요. 안빈 낙도하고 있네요. 혹은 안분 지적하고 있네요.
자, 단사표 소박한 음식 먹어요. 자, 그러면서 이 몸이 한가형도, 이 몸이 한가롭게 지낼 수 있는 것도 바로 뭐다? 자, 다른 건 모르셔도 이 표현 잊지 맙시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역구는 이셨다. 역구는 이 또한 구는 임금의 은혜로구나. 되셨나요? 자, 봄이 되니까 흥이 저절로 나고요. 그래서 소박한 음식에 내가 이렇게 한가하게 지낼 수 있는 것도 바로 임금의 은혜로구나.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봄이고요. 이제 여름 갑니다. 자, 이번에 똑같죠? 강호에 여름이 되니까 초당에 일이 없어요. 초당 풀초자, 그러니까 상 속에 있는 암자 아니면 초가집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유신한 강파는 유신한 신이가 있는 강파, 강물결이 보내는 것이 바람이다. 자, 유신한 강파라고 해서 뭐 했냐면 신이가 있다고 의인화시켰어요. 그래서 강물결이 바람을 보내줍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몸이 서늘의 온도, 이 몸이 서늘하게 지낼 수 있는 거 이런 얘기예요. 아우, 여름에 더운데 더워 죽겠네. 강물결 시원한데? 이런 얘기예요.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것도 바로 뭐다? 임금의 은혜. 한 번만 더 씁시다. 역구는 이셨다. 임금의 은혜로구나. 자, 여기쯤 하면 왜 이렇게 쓰는지 알겠지 않나요? 아직 안 보여요? 여러분이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야 되거든. 아직 모르겠나요? 한 번 더 가볼게요. 강호의 가을이 되니 이번엔 뭐가 되세요? 강호의 가을이 되었네요. 자, 그랬더니 고기마다 살쪄 있다. 고기마다 살쪄 있죠? 고기가. 왜냐면 가을은 풍요의 계절이니까. 천고마비의 계절이잖아요. 천고마비 무슨 뜻이에요? 하늘은 높고 말은 마비되고 맞나요? 말은 살찌고 천고마비입니다. 네. 그래서 소정 작은 배에 금을 실어 흘러 뛰어 던져두고. 자, 작은 배에 그물을 실었어요. 근데 그냥 던져두고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물고기 잡을 의지가 없죠. 욕심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욕심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 몸이 소일형도 이렇게 소일하면서 지낼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또한 임금의 은혜로구나. 이렇게 한번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겨울까지 가볼까요? 자, 강우의 겨울이 드니 이번에는 겨울이 됐죠? 그랬더니 눈 깊이 4일 넘는다. 눈 깊이가 한자가 넘는다. 삿갓 비스듬고 삿갓 알죠? 이렇게 생긴 삿갓. 그 삿갓 비스듬히 쓰고 누역으로 옷을 잡아. 누역은 도롱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비옷이에요, 비옷. 그래서 이제 무협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런 옷 입고 이렇게 칼 차고 있잖아요. 보신 적 있을걸요? 그거 길리슈트처럼 생긴 거. 길리슈트 몰라요? 몰라요? 배그 아니에요? 그 길리슈트처럼 생겼다니까요. 네, 그런 거. 자, 그게 도롱이에요. 그래서 뭐합니까? 겨울에 사카 쓰고요. 그리고 도롱이 입고 있어요. 털옷이 아니라 털모자가 아니라 역시 소박한 옷차림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죠? 이 몸이 춥지 아니하게 지낼 수 있는 것도 이 또한 임금의 은혜로구나. 자, 구조 보이시나요? 이건 구조가 중요하거든요. 자, 사계절 갑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작할 때 뭐예요? 강호에 봄이 드니, 강호에 여름이 드니, 강호에 가을 드니, 강호에 겨울이 드니 이런 식으로 다 시작하죠. 자, 그리고 그 계절의 정서, 그 계절을 나타내는 애들을 나열해 놓고요. 그쵸? 그 계절의 삶의 모습을 중장에다가 배치를 해놨죠. 그죠? 보이시나요? 그 계절의 삶의 모습. 그리고 이것들을 밑에 여기 종장에 처음으로 요약하고 있어요. 전부 요약해놓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뭐다? 임금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죠. 완전 동일한 구조. 자, 그래서
바로 자연 속에서 뭐합니까? 임금의 은혜를 충을 이야기하는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무슨 작품? 강, 호 뭐라고요? 가, 도 강호가도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요약해갖고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최초의 연시주 작품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대부들에게 있어서 임금에 대한 충성심은 바로 신앙과도 같은 거. 자, 세상 모든 게 임금에 대한 은혜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작품입니다. 강호사시가. 자, 하나 했고요. 자, 그리고 넘기시면 고산구곡가 나옵니다. 아, 그래도 빠른데요? 왜냐면 제가 이게 지금 마지막 수업이잖아요. 이걸 이제 수업하고 나면 5일 동안 수업이 없다고요. 살면서 이런 게 한 10년 만인 것 같아요. 너무 설레요. 하지만 한 4일쯤 지나고 이러면 우울해지기 시작하겠죠? 수업 한참 안 하다가 다시 수업하면 말 되게 심하게 더듬던데. 자, 고산국어가입니다. 고산국어가는요. 누가 쓰셨어요? 율곡이희 선생님이요. 율곡이희 선생님 아시죠? 네. 모르는 사람은 한국 사람 아니잖아. 왜냐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곳에 초상화가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짜리죠? 그래요. 요즘 현금을 본 지 얼마 오래돼서. 이황과 이의가 있잖아요. 돈에. 네. 이의는 얼마예요? 이황은 얼마예요? 이의 선생님은 5,000원짜리잖아요. 몰라요? 누구랑 얘기해요, 저는? 네. 그리고 10,000원짜리는 누구예요? 네. 10만원짜리는? 10만원짜리 10만원짜리 없나요? 네. 5만원짜리고요. 5만원짜리는 신사가 들어있죠. 그래서 신사입니다. 저는 신사입니다. 이번 설에 신사입니다. 많이 영접하세요.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이희 선생님의 고산국어가인데 그대로 해석을 하면요. 고산의 지명이에요. 9 골짜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총 10수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복권 3수밖에 안 되어 있네요. 이 10수의 1수, 첫 번째 수가 도입 부분이고요. 보시면 이제 알 거예요. 그리고 2수부터 해서 쭉 해서 10수까지가 이 9곡 9골짜기잖아. 그러니까 1곡부터 1곡, 2곡, 3곡 해서 9곡까지 골짜기의 이야기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자연을 즐기는 그런 일을 학문 수양의 가치로 연결시키는 작품입니다. 전부 다 그렇진 않지만 자연을 즐기는 자연의 풍요적인 삶을 학문과 같이 연결시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바로 가볼게요. 고산구곡담. 자, 고산구곡담을 사람이 모르니 사람들이 몰라요. 고산의 9 골짜기를 잘 사람들이 모르니까. 자, 이게 여러 가지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그 아름다운 경치를 사람들이 잘 몰라서 사람들한테 알려주려고 이 시를 쓴다. 그리고 자연의 경관을 학문 수양하고 연결한다고 했죠? 그 사람들이 학문 수양의 중요한 것을 잘 모르니까 내가 이 시조를 써서 알려준다. 이렇게도 됩니다. 자, 주목복거하니 주목복거 풀을 베고 집을 지어내니 번님네 사람들이 다 오신다. 어찌뻐 감탄사. 자, 무의를 상상하고 그리고 학주자리라 주자학을 배우리라. 주자를 공부하리라. 근데 무의는 어떤 분이냐면 주자의 제자예요. 그래서 같이 그러니까 내가 주자학을 열심히 하리라. 쉽게 그냥 성리학 공부 열심히 하리라. 자연에서 학문 수양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그냥 도입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서 가세요. 1곡부터 들어갑니다. 1곡. 자, 1곡이 어디면요? 첫 번째 골짜기는 어딜까? 관암에 해 비친다.
관암이라는 곳입니다. 관암에 해가 비친다. 자, 1곡부터 9곡까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1곡은 어디매요? 어디다. 어디에 뭐 한다. 2곡은 어디매요? 2곡은 어디고, 3곡은 어디, 3곡, 4곡, 9곡까지 쭉 어디요.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래서 해가 비친다라고 했으니까 아침이 된 거죠. 역시 시간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이어져요. 계절은 저기 안 보이지만 다음 계절이 나오겠죠? 그때 얘기할게. 자, 그래서 관암이란 곳에 해가 비친다. 평무에 내가 거드니 평무 들판에 굳이 얘기하자면 잡초가 무성한 그런 들판에 네 알아두라고 했죠. 기억나요? 네. 내가 뭘까요? 네는 안개입니다. 꼭 아셔야 돼요. 자, 내가 거치니 안개가 거치니 가깝고 먼 원근 가깝고 먼 곳이 글림이로다. 뭘까요? 글림. 그림이죠. 그림. 그래서 그림같이 예쁘다, 아름답다, 원더풀하다, 뷰티풀하다, 스고이하다, 갖고이르스네 이런 얘기죠. 네, 예쁘다 이런 얘기예요. 자, 순간 소나무 사이에 녹준 술동이를 놓고 벗온양 보노라. 친구가 온 듯 보노라. 뭘요? 자연. 그러니까 1수는 첫 번째 수는요. 관암에서 뭐예요? 자연을 바라보며 자연을 즐기는 풍류적인 모습이 들어가 있죠. 술 나왔죠? 자연 나왔죠? 그러니까 풍류예요. 되셨나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자연의 아름다움 끝. 자, 두 번째 수 갑니다. 두 번째 수가 중요해요. 두 번째 수가 이거거든요. 자, 가볼게. 자, 이번에 이 곡은 어디매요? 두 번째는 화암의 춤만코다. 자, 화암이라는 것에 춤만이 뭐냐면 늦봄이 들었구나. 그래서 여기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간다고 했죠. 계절도 봄에서 겨울까지 쭉 가요. 고산 9곡가. 근데 우리 일부만 볼 거니까. 자, 그래서 화암이라는 곳에 춤만 늦봄이 왔구나. 자, 벽파에 꽃을 띄워. 벽파 냇물에 맑은 냇물, 푸른 냇물에 꽃을 띄워 꽃을 이렇게 떠가는 거지요. 네, 불가사리 같네요. 아니 이거 보여요? 꼬부기를 그렸는데 내가. 네, 어쨌든 얘가 떠내려가죠. 네, 벽파에 냇물에 꽃을 띄워 야외로 보내는 거야. 야외로 보내요. 야외니까 들라자의 바깥 외자. 그러니까 어디로 보내요? 속세로 보내는 거야. 세속을 향해서 보내요. 어디에서? 자연에서 세속을 향해 쭉 뛰어보냅니다. 왜? 무릉도원 기억나나요? 꽃 보고 따라오라고. 네, 그래서 사람이 승지를 모르니 승지가 뭐예요? 명승지. 맹승지 아니라 명승지. 네, 그래서 그 승지를 모르니 알게 하면 어떠리. 자연의 아름다움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요거 보고 요 아름다운 곳에 찾아왔으면 좋겠다. 같이 즐기고 싶다. 자, 요게 표면적인 의미. 근데 뭐라고요? 자연을 학문 수양에 같이 하고 같이 연결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야. 사람들이 공부는 하지 않고 공부의 즐거움을 모르더라. 그래서 내가 세속 사람들한테 공부의 즐거움을 알려주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꽃이 어떤 메신저 기능을 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문의 즐거움을 알려준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알려준다.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 다 돼요. 중의적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고상 국어가 이렇게 반복돼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했다가 학문적인 거 예찬했다가 이런 식으로. 이 선생님의 글 답지요. 자, 요게 고상 국어가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이거 아홉수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서 안 했어요. 자, 그리고 다음은 어부가입니다. 자, 이연보의 어부가는 근데 어부가는요 할 게 없어요. 왜냐면 일단 제목 어부가를 보는 순간 끝나거든요. 뭐가 끝나겠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시조에서 어부가 등장하면 고전에서 어부가 등장하면 뭐라고요? 사형신화. 자, 사대부들이 바라보는 어부는요 어떤 사람? 자연친화 만렙 찍은 사람이에요. 저렇게 살고 싶거든요. 어부들의 고단한 삶을 생각지도 않고 항상 저렇게 살고 싶어요. 자, 그래서 말 그대로 어부가 어부의 삶을 이야기한, 즉 자연을 예찬하는 물화일체 경지를 이야기하는 시조입니다. 자, 가볼게요. 그런데
이 이온부에 이어가는 어부가는 마지막 부분이 또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 때문에 의미가 다른 걸로 좀 파생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전까지 일반적인 자연 친화입니다. 쭉 보세요. 자, 이 중에 씨름이 없으니 어부의 삶이로다. 자, 이 중에 어디겠어요?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씨름이 없어. 그러니까 자연은 근심 걱정이 없는 공간. 자연하고 대조적인 게 어디예요? 속세, 세속이겠죠? 여기는 어떤 공간? 근심과 걱정. 씨름의 공간이 되겠죠. 자, 이 중에 씨름이 없으니 어부의 삶이로구나. 자, 1역 편주. 아까 가사 클리닉 들으신 분들은 주자 보세요. 주자. 그쵸? 물 위에 배가 떠 있는 모습. 배주자예요. 그래서 잎사귀 배예요. 그래서 조각배를, 작은 배를 만경파, 넓은 물결에 띄워두고, 자, 인세를 다 잊었거니. 인세, 인간 세상이죠? 여기가 속세가 인세입니다. 인간 세상을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 안 가? 날 가는 줄 알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니까 화자는 자연 속에서 이 속세의 부정적인 것을 다 잊고 살아가고 있네요. 됐나요? 자, 두 번째 수 9번은 청심녹수. 천심녹수, 천길이나 되는 푸른 물. 돌아보니 만첩청산. 첩첩이 푸른 산. 자, 그러니까 바로 녹수와 그 다음에 청산을 통해 화자의 위치, 자연이란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십장홍진. 이거 아셔야 돼요. 십장홍진. 기억나시나요? 이거 좀 오래됐는데 상충곡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거기에 홍진 나왔었죠? 십장홍진 같이 연결해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홍진은 붉은 먼지예요. 그런데 붉은 먼지로 쓰이지 않는다고. 세속의 번잡한 일을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십장, 10길이나 되는 두꺼운 붉은 먼지예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의 세속의 번잡하고 복잡한 일들. 그게 십장홍진. 되셨나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녹수청산 자연이죠? 그러니까 십장홍진이 얼마나 가렸는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여기는 십장홍진이 없어. 자연이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강호의 월백터운. 강호, 이 정도 이제 아시죠? 강하고 호수, 자연의 월백힌 달이 떠오르거든. 더욱 무심하여라. 무심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엄청 많이 했는데 무심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욕심 없더라. 욕심 없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무욕의 가치 이런 걸 이야기하죠. 자연은 말 그대로 무심한 것. 무심은 바로 욕심이 없다. 욕심 없는 곳이 자연이에요. 되셨나요? 두 번째 수까지 했고요. 자, 그리고 청하의 밥을 싸고. 청하. 청하는 그거 아니에요. 술 아니에요. 네, 생각하시는 그거 아니에요. 청하는 연잎이에요. 연잎에 밥을 싸고 녹류에 고기 깨요. 녹류는 버들가지거든요. 버들나무의 가지는 이렇게 연하잖아. 잘 휘어지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물고기 껴놓은 거예요. 아가미 이렇게 껴갖고 딸랑딸랑 들고 가는 거죠. 자, 밥 싸고 고기 깨죠. 그러니까 이거 뭐야? 그냥 연잎에 밥, 도시락. 반찬은 물고기. 어떤 음식? 소박한 음식. 양사표음. 그런 소박한 음식에 노적 화총을 배 메어두고. 노적 화총은 그 갈대하고 억새요. 그래서 각 갈대와 억새가 우거진 곳에 배를 메어두고. 일반 청어미 자연의 참된 의미를 어느 분이 하실까? 뭐 하고 있나요? 소박한 음식에 자연 즐기고 있죠. 그대로입니다. 자, 청하에 밥을 싸고 버들가지에 고기를 깨어 갈대와 억새가 우거진 곳에 배 메어두고 자연의 참된 의미를 어느 분이 하실까? 계속 자연을 즐기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몇 수인가요? 사수. 산두에 한운이 기하고, 산봉우리에 한운, 한가로운 구름이 기하고 일어나고, 수중에 물 위에 백구이 비라. 백구는 뭐라고요? 백구는 흰 갈매기. 백구가 등장하면 뭐 하라고 했죠? 사자성어
물아일체 바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된 경지, 물아일체 경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백구가 비 날더라. 자, 무심코 다정하니, 욕심이 없고 다정하니. 이 두 개가 뭐죠? 백구와 백운. 요거 두 개가 바로 뭐예요? 다정하고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의 씨름을 잇고 너를 쫓아 노르리라. 너를 따라 노르라. 그러니까 자연과 버탈이라. 자,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만약에 끝났다면, 어부가가 끝났으면 그냥 일반적인 자연 친화 그러면서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어부가의 마지막 5번째 수가 여기에 의미를 조금 다르게 바꿔줘요. 자, 보세요. 자, 장안을 돌아보니, 장안은 어디예요? 서울이에요. 장안을 돌아보니 북궐이 천리로다. 북궐은 뭐죠? 임금이 있는 대궐이에요. 거기에 천리나 떨어졌대요. 천리는 400km 정말 떨어진 게 아니라 그런 심리적 거리감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리감을 수량화한 표현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적혀있네요. 넘어가야지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어주에 누워있은들, 어주, 고깃배에 누워있은들. 그러니까 내가 자연 속에 있으면서 잊은 스치 있으라. 잊은 적이 있으랴. 누굴요? 그렇죠. 임금을 잊은 적이 없어요. 서울을 잊은 적이 없어. 왕을 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자, 그런데 이내 금방 그 생각을 안 해요. 뭐라고 하냐면 두어라. 내 시름, 내 근심이 아니다. 제세연이 없을 소냐? 제세연이 없겠느냐? 제세연은 세상을 구할 어진 선비, 어진 인재를 제세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잘 하겠지. 내 근심 아니야. 금방 털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요. 자, 세속에 대한 미련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통해 미련을 드러내요. 왜냐면 우리 생각해봐. 자, 옆에 친구가 과자를 먹고 있어요. 내가 배가 되게 부른 상태야. 내가 집에서 삼겹살 먹고 랍스타 먹고 짜장면 먹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과자 먹고 있어. 아, 저 과자 보이지도 않죠. 배 터질 것 같거든. 그러면 먹든 말든 신경도 안 써요. 그죠? 네, 그거 뭐야 물어보지도 않아요. 근데 내가 배가 고프단 말이야. 아침부터, 아니야 어제부터 굶었어. 근데 친구가 과자를 먹고 있어요. 그러면 뺏어 먹을까? 바로 뺏어 먹나? 아니면 하나만 줘 이런 말을 못하고 야 그거 뭐야? 맛있어? 너 그거 다 먹을 거야? 이런 거죠.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미련이 없으면요 아예 언급을 하잖아요. 근데 세속적인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형부는요 벼슬길에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벼슬길에 올라가지 못해서 그 올라가지 못하는 것을 자연 친화로 또 이제 그냥 승화를 시키신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벼슬에 자연에 위치하면서 벼슬에 올라가지 못한 그런 미련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인연이 없었던 거지. 저기 서울을 바라보면 아우 내가 벼슬 올라가서 내가 뭐라도 했으면 저기 서울 가고 임금 만나고 했을 텐데 에휴 천리 다 떨어져 있구나. 근데 잠깐 생각을 에이 야 내가 고민할 거 아니야. 뭐 장원 급제하는 애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미련도 요것 때문에 같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2개 남았을걸요? 2개 남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산 12곡. 예비고일 친구들은 지난주에 수업한 것 같죠? 자, 이 도산 12곡은 이황 선생님이 쓴 도산 12곡입니다. 자, 그 제목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총 12곡으로 되어 있어요. 12곡. 자, 그래서 보시면 이황 선생님은 그 도산 서원이라는 곳을 지으셨어요.
그 1,000원짜리 국권 보신 적 있나요? 요즘 신권은 안 되어 있는데 1,000원짜리 국권을 보시면 그 뒤쪽에 집들이 막 그려져 있고 막 옛날 말로는 마당 쓰는 할아버지가 있다는 둥 없다는 둥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보면 보인다. 근데 한참 봐도 안 보이거든요. 정답은 뭐 마당 쓸고 들어갔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도산서원이거든요. 그래서 도산서원을 지으시고 그 도산서원에서 후학 양성하는 데 되게 집중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총 12수인데 앞에 전반부에 6곡을 뭐라고 하냐면 언지라고 하고요. 후반부에 또 6곡을 언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에 6곡에서는 이 도산서원에 위치한 곳에 자연을 즐기는 자연 예찬을 하는 부분, 아니면 도산수곡의 그 도산서원의 풍경을 이야기하는 풍광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에 후쪽의 6곡, 6곡은요. 언학, 그래서 자연의 그 가치를 학문 수양의 가치하고 동일화시켜요. 아까 봤던 고산 9곡과하고 느낌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황, 이 같은 라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역시 학문 수양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시조가 나오는데 옛날에 했던 시조예요.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곡, 첫 번째가 이제 1곡이라서 이거 언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예찬하는 부분이요. 자,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려. 이렇게 산들 어떻고 저렇게 산들 어떻고 하냐. 자, 뭐 이런저런 사는 방식 안 하죠. 이런 게 이제 달관적 태도라고 하는데 초탈의 경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달관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자, 초야 우생이 초야 우생. 자, 풀초자 들렸자 우생 어리석은 삶. 그래서 자연에 묻혀 사는 어리석은 삶이 이렇다 어떠겠냐. 아니 이황 선생님이 어리석으면요 우리는 어떻겠어요? 그래서 자신을 낮춰서 겸손하게 부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 하물며 천석고왕을 고쳐 무엇하랴. 자, 천석고왕이란 말로 끝났어요. 천석고왕 꼭 아셔야 되는 사자성어. 그런데 모르죠? 천석고왕은 자연을 사랑하는 고질병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사랑하는 병을 고쳐서 무엇하겠느냐. 자연적인 부분 들어가 있죠? 언지라서.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당시의 여덟길 이거는 10곡이거든요. 10곡. 그래서 언학에 해당합니다. 자, 보셔요. 당시의 여덟길, 당시의 여덟길은 가던 길이에요. 여던 길은 가던 길, 가던 길은 뭐냐면 학문 수양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가던 길을 몇 해를 버려두고 몇 해 동안 버려두고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서 돌아온 거. 이제야 돌아온다. 자,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와 돌아왔잖아요. 그대로 쓸까요? 어디는 뭘 뜻하냐면 벼슬길 뜻해요. 벼슬길 잠깐 갔다 왔어요. 벼슬길 갔다 온 사이 공부 못했어요. 이런 얘기예요. 당시에 가던 학문 수양길을 몇 해를 버려두고 벼슬길 가 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왔는가 됐나요? 이제야 돌아오니 연대, 딴 데가 어디예요? 여기 벼슬길. 여기 마음 두지 않고 뭐 한다? 학문 수양해야지. 열심히. 이런 이야기. 되셨나요? 자, 그리고 요거 11곡 했던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머릿속에 박아 넣고 계셔야 돼요. 자, 왜냐면 청사는 어찌하여 망고에 푸르면 청사는 푸른 산은 어찌하여 망고 항상 푸르르며 유수는 흐르는 물은 또 어찌하여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가. 자, 청산의 무슨 속성? 항상 푸르는 불변성. 그리고 유수 흐르는 물은 멈추지 않는 항상성. 불변성 똑같죠? 자, 여기에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뭐하리라?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만고상청하리라. 우리도 이것처럼 늘 만고 상청 늘 푸르리라. 자, 그런데 언학이라고 했죠? 언학이니까 뭐? 늘 멈추지 말고 학문 수양하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산유수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자연친화하고 1도 관계없어요. 자연친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의 속성을 빌려온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학문 수양 열심히 하겠다고. 조산 12국은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 마지막이죠? 자, 마지막은 훈민가입니다. 자, 정철의 시조고요. 아까 처음에 했던 정철. 정철의 이제 관리로서, 유정자로서 그런 모습이 보이는 시조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 보급하려고 쓴 시조예요. 말 그대로 훈민. 훈민정음 할 때 훈민이잖아. 백성을 가르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유교의 덕목을 알리기 위해서 쓴 시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유교의 덕목은 요즘도 배우나요? 도덕이나 윤리 시간 이런 거 어때? 유교하면 뭐죠? 유교의 이념을 얘기하는 그 삼강오륜이라고 하잖아요. 네. 삼강오륜 다 알아요? 왜 이거는 또 3이라고 쓰고. 삼강오륜. 삼강오륜이 뭐죠? 자, 삼강부터 할까요? 상강은 다들 잘 모르던데. 모르나요? 그래서 군위, 신강. 요게 포인트잖아. 위. 강. 그래서 부위, 부강. 그리고 자위, 자강. 다 알죠? 상식이잖아요? 오류는? 자, 부자, 유치. 이건 뭐 상식이에요. 여기는 또 유가 포인트잖아요? 다 유가 들어가잖아. 그리고 장유유서요? 장유유서. 그리고 분신, 유의. 두 개 남았네요. 분노유신? 아, 붕신이라고요? 붕우유신. 마지막 하나 남았죠? 유별. 부후유별. 이렇게 오륜입니다. 네. 뭐 상강은 맞이 잘 안 나오는데 오륜 정도는 아셔야 돼요. 왜냐면 정말 이 덕목으로 많이 쓰거든요. 시조들을. 자, 그래서 부자유치 무슨 뜻이에요? 아비와 자식 사이에는 친함이 있어야 된다. 장유서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순서가 있어야 된다.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 부무유신 붕신 네.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부유별 부부는 서로 다르다. 다름을 알아야 된다. 요렇게입니다. 그래서 훈민가는 이 삼강오륜의 기본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두 수를 살펴볼 건데 보시면 다 뭔지 바로 알아요. 자,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아버지 날 낳으셨죠. 어머님 날 길렀어요. 유교의 개념입니다. 원래 낳는 건 어머니지만 아버지가 씨를 줘야지 낳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님 몸에서 나왔어요. 정말 가부장적인 가치관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부생모육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부모가 곧 아니면 부모가 아니었으면 내 몸이 없어졌다. 내 몸이 없었을 것이다. 자, 이 덕을 갚으려 하나 하늘 가인 하늘 끝이 없으셨다. 하늘처럼 높은 은혜. 그렇죠? 아버의 은혜는 아무리 갖고자 해도 갚을 수가 없다. 자, 뭐하고 연결되어 있죠? 부자유친의 덕목입니다. 그렇죠? 여기 써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요. 자, 지압이 밭 갈러 간다 하는데 모닝이 지압이 밭 갈러 간대. 남편이 밭 갈러 나갔어요. 뭐예요? 일하러 나갔죠. 자, 밭꼬리를 이고 가. 밭꼬리는 새참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이고 가잖아. 네, 그래서 반상을 들어대, 반상, 밥상을 들어대 눈썹에 맞춰이다. 눈썹에 맞춥니다. 그 눈썹이 뭐냐면 몇 분 안 남았어요. 눈썹이 뭐냐면 거안잼이라고 그래서 거안잼이 밥상을 들 때요. 어떻게 드냐면 그냥 이렇게 해갖고 들고 와서 나 밥 먹어. 이게 아니라 눈썹에 맞춰요. 밥상을 들 때. 이렇게 들고 이렇게
밥상도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아주 공경하는 자세. 다른 자세, 공격하는 자세 아니고 공경하는 자세. 네. 그래서 그렇게 밥상을 들어대 눈썹에 맞춰요. 그러니까 부인이 아녀자가 남편을 공경하는 태도. 아니야 공격 아니라고요. 공경하는 태도. 자, 그래서 친고도 고마우시니, 친하고도 고마우시니 손이시나 다를까? 손님과 다를까? 그러니까 남편 대하를 어떻게 대해야 돼요? 손님처럼 대해야 돼요. 손님처럼 소중하게 공경해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뭐하고 연결되어 있죠? 부부유별하고 연결되어 있죠? 네, 부부유별의 가치입니다. 이렇게 백성을 가르치는 노래. 여러분 그거 들어봤잖아요. 거기 버스 타고 가다 보면 나는 젊었건을 서서 간들 어떠리 본 적 있죠? 아, 없어요? 버스에 이게 노약자석에 써 있잖아. 그게 훈민가에서 따온 거거든요. 훈민가에서 일고진 늙은이 그 짐을 나에게 주어 나는 젊었건을 지고 간들 어떠리. 거기에서 따온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유교의 덕목이 있는 시조까지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신가요?